안녕하세요. 노후의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후미덕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거나 오래 걷다 보면 발목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의학적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3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감옥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의학계에서는 최근 다리 건강과 전신 노화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자 이동을 책임지는 다리는 노화의 첫 신호를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리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이는 전신의 산소 공급과 영양분 전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특히 현대인들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또는 TV 앞에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혈액순환은 더욱 나빠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다리의 무거움, 저림, 통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노화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다리 근육량이 10% 감소할 때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약 3-4세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리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치매 발병 위험이 70%까지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다리 건강이 단순히 걷는 기능을 넘어 우리의 수명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관리와 습관으로 다리 건강을 되찾고 젊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다리 관리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30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비싼 항노화 제품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는 해결책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리 건강을 개선하고 전신의 젊음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실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다리가 감옥이 아닌 자유와 활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다리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 있는 다리는 전체 근육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지방이 쉽게 축적되며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약 1-2%씩 근육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관리 없이는 50대에 이르면 20대 때보다 다리 근력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근육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올바른 운동과 영양 섭취로 근육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90세의 노인도 적절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 중 하나입니다. 다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은 스쿼트입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벽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벽에서 약 30cm 떨어진 곳에 서서 등을 벽에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려가되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자세를 30초에서 1분간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5회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걷기가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지면을 굴리듯 걸으면 다리의 모든 근육과 관절이 고르게 자극받습니다. 걸을 때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턱을 약간 당기고 어깨를 편안하게 내리고 시선은 약 15도 정도 위로 향하게 유지하세요. 이렇게 걸으면 척추가 바로 서고 다리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합니다. 여기까지 다리 근육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강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바로 다리 관절과 뇌 건강의 놀라운 연관성입니다. 여러분은 무릎 관절이 단순히 걷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의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충격적인 사실과 관절 건강을 위한 혁명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도 놀라웠지만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리 건강과 뇌 건강의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무릎과 발목 관절에는 고유수용기라 불리는 특별한 감각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고유수용기는 우리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신경세포들은 단순히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뇌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다리 관절의 고유수용기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리 관절이 보내는 신호가 뇌의 해마와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무릎이 아프고 뻣뻣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는 다리 관절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리 관절의 건강을 회복하고 고유수용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로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균형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은 관절의 고유수용기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안전을 위해 벽이나 의자를 가까이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자신의 몸의 균형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수천 개의 신경 신호를 처리하며 활성화됩니다. 마치 뇌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목 회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들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돌립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유수용기를 자극합니다. 발목 회전을 할 때는 최대한 큰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TV를 보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 관절 영양 공급입니다. 관절 건강에는 적절한 영양소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콜라겐, 글루코사민, MSM,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관절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골을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며 따뜻한 물은 체내 순환을 개선하여 영양소가 관절에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식단에 다양한 색의 과일과 채소를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프리카, 블루베리, 시금치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아보카도 등을 주 2-3회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열요법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무릎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의 점도가 낮아져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오랜 시간 앉아 있었을 때 효과적입니다. 온열요법 후에는 가볍게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운동을 10회 정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열로 인해 개선된 혈액순환이 관절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 마사지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여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가볍게 마사지하면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기본적으로 심장 방향으로 위로 향하게 문질러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다리 마사지는 다음날 아침 다리의 뻣뻣함을 현저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나 페퍼민트 오일을 소량 섞은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자, 지금까지 다리 관절 건강과 뇌 기능의 연관성,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개별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리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발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기초인 발은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근육, 힘줄, 인대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의 건강 상태는 무릎, 고관절, 척추, 심지어 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전신의 정렬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전신의 통증과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아프거나 하루 종일 서 있은 후 발이 붓고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런 증상들은 발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발 건강에 관한 혁명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발의 아치아치를 강화하고 발가락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방법들은 단 2주 만에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놀랍게도 걸음걸이는 우리의 에너지 레벨, 자세, 심지어 얼굴 혈색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걸음걸이로 바꾸기만 해도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5-7세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발 건강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과 함께 잘못된 신발 선택이 어떻게 우리 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신발 한 켤레의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과 노화 속도를 어떻게 결정짓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기초이자 건강의 핵심인 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의 명령센터이자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5000년 전부터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발바닥에는 신체 각 부위와 연결된 수많은 반사구가 있어 발의 건강 상태가 전신 건강을 반영한다고 보았죠. 현대의학에서도 발 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의 아치아치는 충격 흡수와 체중 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아치가 무너지면 발바닥 근막염, 무릎 통증,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발의 추진력이 약해져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전신의 균형과 자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발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좁은 신발, 평평한 도시의 보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우리 발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을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발 건강을 위한 첫 번째 혁명적인 방법은 맨발 걷기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집안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발의 모든 근육과 감각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푹신한 카펫이나 매트가 아닌 단단한 바닥에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바닥을 움켜쥐듯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발의 작은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아치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혹시 집 밖에서도 맨발 걷기의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미니멀 슈즈를 고려해 보세요. 이런 신발들은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꾸지 말고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가락 분리 운동입니다. 현대인들의 발가락은 오랜 시간 좁은 신발에 갇혀 있어 독립적인 움직임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발의 미세 근육을 강화하고 신경 연결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발가락 사이에 작은 수건이나 종이를 끼우고 5분 동안 유지해 보세요. 또는 바닥에 흩어진 작은 물건들을 발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운동은 발의 고유 감각을 되살리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바닥을 올려 부드럽게 굴리는 것만으로도 발바닥 근막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천천히 굴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마사지는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은 후,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면 더욱 좋습니다. 마사지 후에는 발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으로 수건을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운동은 발의 아치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발가락 끝으로 서는 운동토 레이즈는 종아리 근육과 발목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이런 운동을 해도 2주 안에 발의 힘과 안정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강한 발은 안정적인 걸음걸이의 기초가 되고 이는 다시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신는 신발은 여러분의 건강과 노화 속도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신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발가락 부분이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걸을 때 안정성과 추진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굽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합니다. 2cm 이상의 굽은 발이 자연스러운 정렬을 방해하고 무릎과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합니다. 셋째, 신발은 유연해야 합니다. 신발을 손으로 구부렸을 때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다면 그 신발은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쿠션이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푹신한 쿠션은 오히려 발의 고유 감각을 둔화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신발 선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좋은 신발은 비싼 신발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에 맞는 신발입니다. 발은 각자 다른 모양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발 유형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구매할 때는 하루 중 발이 가장 부은 상태인 오후나 저녁에 가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 신발은 집에서 먼저 짧은 시간 신어보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발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발 스트레칭입니다. 발과 종아리의 유연성은 걸음걸이의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은 후에 간단한 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발목을 천천히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발가락을 손으로 부드럽게 뒤로 당겨 발바닥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발 건강을 위한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발 건강이 개선되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이는 전신의 정렬과 에너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 건강을 위한 노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 근육의 중요성, 관절 건강과 뇌 기능의 연관성, 그리고 발 건강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 요소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관리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아무리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관리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은 단순히 다리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와 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것은 전신의 순환 시스템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그 영향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쉽게 붓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심지어 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정맥류나 혈전증과 같은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다리 혈액순환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입니다. 특히 의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간헐적 압박 기법과 온도, 교차요법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다리의 혈액순환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건강, 림프계 기능, 신진대사,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이 방법들을 6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4.5세 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이 드시나요? 또는 밤에 다리에 경련이 자주 일어나거나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인해 잠을 설치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모두 다리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이런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다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방법들 중 일부는 잠자는 동안에도 적용할 수 있어 말 그대로 잠자는 동안 젊어지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리 건강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혈액순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인체에서 심장은 위쪽에, 다리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리의 근육 펌프 작용과 정맥 판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다리의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줄어들어 근육과 관절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염증이 증가합니다. 또한 다리가 쉽게 붓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하지정맥류나 혈전증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리 혈액순환이 저하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6배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은 적절한 방법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헐적 압박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병원의 DVT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 장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다리에 리듬감 있는 압박과 이완을 반복하여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학용 압박 스타킹은 발목에서 가장 압박이 강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약해지는 구조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압박 스타킹이 없다면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고 누운 상태에서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양손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를 5분간 해주세요. 이때 압박의 강도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리 올리기 운동입니다. 하루 중 10분에서 15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다리의 부종을 줄이고 정맥 판막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다리 아래에 베개를 받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또는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다리벽 올리기 자세를 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온도 교차요법입니다. 이 방법은 혈관을 번갈아 확장시키고 수축시켜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간단히 말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다리를 번갈아 씻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다리를 3분에서 5분간 담그고 이어서 15도에서 18도 정도의 차가운 물에 30초에서 1분간 담급니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고 항상 차가운 물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온도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점차 익숙해지면 온도 차이를 더 크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저녁에 시행하면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하이드레이션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매일 체중 kg당 3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약 2.1리터의 물이 필요한 셈이죠.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은 밤 동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 아침 심장 발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 섭취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화합물로 베리류, 감귤류, 다크 초콜릿, 적포도주 등에 풍부합니다. 특히 시트러스 과일의 내피 흰색 부분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 이는 모세혈관 강화와 정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렌지나 귤을 먹을 때 이 부분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폴리페놀 공급입니다. 포도씨 추출물, 녹차, 석류 등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합니다. 매일 녹차 한두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주기적인 움직임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은 혈액순환에 큰 적입니다. 30분마다 2분에서 3분씩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이나 운전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 안에서도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간단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이 혈전 형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잠자는 동안의 다리 케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다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베개를 발목 아래에 받쳐 다리를 약간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맥순환이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붓고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또한 취침 전 라벤더나 페퍼민트 오일을 이용한 가벼운 다리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마사지할 때는 항상 발목에서 시작해 허벅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자전거 다리 운동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공중에 들고 자전거 타는 동작을 하는 이 간단한 운동은 하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합니다. 하루에 단 3분만 이 운동을 해도 정맥 판막 기능이 향상되고 다리의 부종이 감소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되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방법은 혈관 스트레칭입니다. 이 방법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카프 레이즈와 발목 회전 운동은 하지 정맥의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이 운동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은 후에 이 운동을 하면 다리의 피로감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개별적으로도 효과적이지만 함께 실천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다리 혈액순환의 개선은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강이자 고속도로입니다. 이 순환이 원활해지면 전신의 건강과 에너지 레벨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다리 혈액순환 개선 프로그램을 8주간 실천한 참가자들은 피로도 감소, 수면의 질 향상,
집중력 증가 심지어 피부톤 개선까지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만 개선해서는 완전한 다리 건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육 강화, 관절 관리, 발 건강, 그리고 혈액순환이 균형 있게 함께 관리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 근육, 관절, 발, 그리고 혈액순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신경계 기능입니다. 신경계는 모든 다리 기능의 지휘자입니다. 근육 수축, 관절 움직임, 혈관 확장과 수축, 심지어 발의 감각까지 모두 신경계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계 기능이 저하되면 아무리 다른 요소들을 관리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다리 신경계 기능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연구팀이 발견한 신경 재활성화 기법은 단 21일 만에 다리의 신경 전달 속도를 30%까지 개선시킨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말초신경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과 앞으로 소개해드릴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한다면 다리가 30년 젊어지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감옥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이제 다리 건강의 핵심 요소인 신경계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는 우리 다리의 모든 활동을 조율하는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계 기능은 서서히 저하됩니다.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강도가 약해지며 감각신경의 예민함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늦어지며 근육의 정교한 조절 능력도 저하됩니다. 특히 발과 다리에는 수많은 신경 종말이 있어 신경계 노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받는 부위입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70%가 다리 신경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기능 저하는 근육의 반응성을 떨어뜨려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 발달 효과가 감소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다리 근육 강화 방법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시스템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신경계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개발한 신경 재활성화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법은 단 21일 만에 다리 신경 전달 속도를 30%까지 향상시킨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감각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감각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여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맨발로 다양한 질감의 표면 위를 걷는 것입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감각 경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거친 수건, 차가운 타일, 따뜻한 양탄자 등 다양한 질감과 온도의 표면을 일렬로 배치하고 그 위를 맨발로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때 눈을 감고 걸으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 훈련은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뇌가 다양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이 훈련을 해도 신경계의 반응성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차 패턴 움직임입니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 혹은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교차 패턴 운동은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을 활성화시키고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가장 간단한 교차 패턴 운동은 팔을 앞뒤로 흔들며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올릴 때 왼쪽 팔을 앞으로 뻗고 왼쪽 무릎을 올릴 때 오른쪽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여 점차 속도를 높여보세요. 또 다른 교차 패턴 운동은 누운 자세에서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을 번갈아 맞대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코어 근육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균형 도전 훈련입니다. 점진적으로 어려운 균형 잡기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정 시스템과 고유 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여 점차 지지 없이 한 발로 서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눈을 감는 등의 도전 과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진보된 방법으로는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균형 잡기가 있습니다. 접은 수건이나 베개 위에 서서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안전을 위해 처음에는 벽 가까이에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 민첩성 훈련입니다. 발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은 신경 마이너스 근육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작은 구슬이나 연필 같은 물건을 놓고 발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종이 한 장을 바닥에 놓고 발가락으로 구겨보거나 발가락만 사용하여 수건을 끌어당기는 연습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발가락의 민첩성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온도 감각 훈련입니다. 다양한 온도의 물에 발을 번갈아 담그는 것은 온도 감각 신경을 자극하고 혈관 반응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개의 대야를 준비하여 하나는 차가운 물 15도에서 18도, 다른 하나는 따뜻한 물 38도에서 40도를 담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1 내지 2분간 담근 후 차가운 물에 30초간 담그는 과정을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신경 종말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촉진하여 혈액순환도 개선시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반사구 자극입니다. 발의 특정 부위는 신체의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반사구 이론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면 전신의 신경계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단한 공테니스 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바닥을 올려 부드럽게 굴리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발바닥 전체를 3-5분간 골고루 자극해주세요. 특히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아래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리듬 훈련입니다.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신경계의 타이밍과 조율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그 리듬에 맞춰 걷거나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신경계 훈련이 됩니다. 특히 다양한 템포의 음악을 번갈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느린 템포에서는 균형과 조절에 집중하고 빠른 템포에서는 반응 속도와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거울 신경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신경계를 재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큰 거울 앞에 서서 걷는 모습이나 발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무릎이나 발목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보행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교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건강한 걸음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지운동, 통합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 움직임과 인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여 뇌와 신경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거꾸로 세기 100에서 1까지, 단어 나열하기, 간단한 계산하기 등의 인지 과제를 수행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닥에 숫자나 글자를 적은 종이를 여러 장 놓고 지시에 따라 특정 숫자나 글자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게임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훈련은 집중력과 다리 조절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명상과 이완 훈련입니다. 스트레스는 신경계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명상과 이완 훈련은 신경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다리에 집중하는 바디스캔 명상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발끝부터 시작하여 다리 전체로 의식을 천천히 이동시키며 각 부위의 감각을 섬세하게 느껴보세요. 이 과정에서 긴장된 부위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이완시켜줍니다. 지금까지 다리 신경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리 건강의 모든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육 강화, 관절 관리, 발 건강, 혈액순환, 그리고 신경계 기능까지 이 5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관리될 때 다리는 3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21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하면서도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단 7일 만에 가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들며 에너지 레벨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21일 다리 젊어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5분씩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나 공간 없이도 집에서 실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다리만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에너지 레벨, 심지어 정신적 선명함까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가적인 혜택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감옥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내용에서 21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표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21일 다리 젊어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리 건강의 5가지 핵심 요소인 근육 강화, 관절 관리, 발 건강, 혈액순환, 신경계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나이나 현재 체력 수준에 상관없이 실천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이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의 놀라운 점은 단계별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차에는 다리의 붓기와 무거움이 감소하고 2주 차에는 관절의 유연성이 향상되며 3주 차에는 눈에 띄는 근력 향상과 함께 전반적인 다리 건강의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을 하루를 위해 준비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5분만 투자하여 다음 동작들을 차례로 수행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발가락을 부드럽게 뒤로 젖혀 스트레칭합니다. 각 발을 30초씩 총 1분간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족저근막을 스트레칭하여 발바닥 근막염을 예방하고 첫 걸음부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발목 회전 운동입니다. 같은 자세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돌립니다. 양쪽 발목 모두 수행하세요. 이 운동은 발목 관절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깨우기입니다. 서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발 뒤꿈치를 내리고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정맥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네 번째는 무릎 워밍업입니다. 같은 자세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렸다 펴는 작은 스쿼트 동작을 15회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동작은 무릎 관절에 영양이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여 하루 종일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한 손으로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합니다. 각 다리 20초씩 총 40초간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벅지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아침 루틴은 총 5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다음은 점심시간 루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전 내내 앉아서 일한 후 점심시간은 몸을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식사 전이나 후에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걷기입니다. 2분 동안 평소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의식적으로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지면을 굴리듯 걸으며 다리의 모든 근육과 관절이 어떻게 협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걷기는 신경 마이너스 근육 연결을 강화하고 고유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는 계단 운동입니다.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오르막은 근력 강화에, 내리막은 균형 감각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로 계단을 누르며 무릎과 발목이 안정적으로 정렬되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의자 다리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 올려 10초간 유지한 후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5회씩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 그립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듯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발의 작은 근육들을 강화하고 발아치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은 다리 털기입니다. 서서 한쪽 다리를 들어 무릎을 구부리고 종아리와 발목을 느슨하게 하여 다리를 앞뒤로 흔들어 줍니다. 각 다리 15초씩 총 30초간 진행하세요. 이 동작은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점심시간 루틴은 오전 내내 앉아 있어 축적된 피로와 긴장을 해소하고 오후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쁜 점심시간에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루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은 다리의 피로를 풀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투자해 주세요. 첫 번째는 다리 올리기입니다.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 2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하루 종일 다리에 축적된 혈액과 체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 다리의 붓기를 줄이고 정맥순환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향해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몸을 앞으로 기울여 종아리를 스트레칭합니다. 각 다리 30초씩 총 1분간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하루 종일 긴장된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발목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다리 마사지입니다. 발목부터 무릎까지 양손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를 1분간 진행합니다. 필요하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바디로션을 사용하세요. 이 마사지는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네 번째는 발바닥 자극입니다. 작은 공테니스 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바닥을 올려 부드럽게 굴립니다. 각 발 30초씩 총 1분간 진행하세요. 이 동작은 발바닥의 근막을 이완시키고 반사구를 자극하여 전신의 이완을 돕습니다. 마지막은 다리 이완 호흡입니다. 편안하게 누워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의식을 천천히 이동시키며 각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킵니다. 깊고 느린 호흡과 함께 다리 전체가 무거워지고 이완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약 1분간 진행합니다. 이 이완 기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숙면을 도우며 다리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 저녁 루틴은 하루 동안 쌓인 다리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밤사이 다리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천하면 숙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루 일과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15분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각 5분씩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실천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주 2회에서 3회 다음에 추가 운동을 실천해보세요. 더욱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추가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다리 건강에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물의 부력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다리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물의 저항은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마사지 효과를 제공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주 1회에서 2회, 30분 정도의 수영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다리의 모든 주요 근육을 사용하는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에 부담이 적어 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실내 자전거도 효과적이니 날씨나 환경에 따라 선택하세요. 주 2회에서 3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자전거 타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요가 또는 태극권입니다. 이러한 심신 운동은 다리의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또한 명상적 요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초보자용 동영상이나 클래스를 활용하여 주 1회에서 2회, 20분에서 30분 정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이 21일 다리 젊어짐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일관성과 의식적인 실천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거의 노력 없이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더 드리자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혈액의 주요 구성 요소로 충분한 수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되 작은 양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는 것도 다리 붓기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고구마 등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하고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허용하고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신발이 다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날에는 더욱 신경 써서 신발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21일 다리 젊어짐 프로그램을 통해 다리가 30년 젊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외모나 이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감옥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보세요. 단 21일 만에 가벼워진 발걸음, 줄어든 통증, 향상된 에너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노화가 다리에서 시작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이제 21일 다리 젊어짐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는 다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리 건강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운동과 관리법을 실천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리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을 알아보고 일상 식단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관절, 인대, 힘줄, 그리고 피부의 주요 구성 요소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량이 감소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돕는 음식으로는 뼈 국물, 젤라틴, 닭 피부, 생선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감귤류, 딸기,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다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치아씨드, 아마씨, 호두 등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하거나 매일 아침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한두 큰술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개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로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리 경련이나 불안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 아몬드, 검은 콩 등이 있습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거나 녹색잎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함께 작용하여 칼슘의 흡수와 이용을 돕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 밀도 감소 위험이 증가하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유제품, 연어, 콩, 시금치, 케일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달걀 노른자, 지방이 많은 생선, 버섯 등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포타슘입니다. 포타슘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붓기가 있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포타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아보카도, 고구마, 시금치, 감자 등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포타슘 섭취를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리 혈관과 조직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베리류, 다크 초콜릿, 녹차 석류, 붉은색과 보라색 과일과 채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으며 매일 한 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분입니다. 물은 영양소는 아니지만 건강한 다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독소 제거를 돕고 관절의 윤활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브티나 물에 과일 조각을 넣은 디톡스 워터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일상 식단에 통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와 치아씨드를 곁들인 간단한 파르페를 추천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베리류는 항산화제를, 치아씨드는 오메가-3을 제공합니다. 함께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 비타민C 섭취와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로는 구운 연어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녹색 잎채소 위에 구운 연어, 아보카도, 호두를 올리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 드레싱을 뿌리면 완벽한 다리 건강 식사가 됩니다. 연어는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녹색 잎채소는 마그네슘과 칼슘을,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포타슘을 제공합니다. 저녁 식사로는 닭 가슴살과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뼈 국물 기반 수프를 추천합니다. 뼈 국물은 콜라겐이 풍부하고 다양한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식사와 함께 작은 잔의 석류 주스를 마시면 항산화제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한 줌의 혼합 견과류나 당근 스틱과 후무스 또는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다리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식이요법은 단순히 다리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는 전신 건강과 장수를 위한 식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며 한 부분의 건강은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방해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가능한 한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체내 수분 저류가 증가하여 다리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소금에 절인 음식 등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설탕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전신 염증을 증가시키고 콜라겐 섬유를 손상시키며 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등 단 음식은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불량 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튀긴 음식, 일부 마가린,
포장 과자 등에 흔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특히 다리의 신경에 독성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레드 와인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섭취량을 줄이고 더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로 음식에 맛을 더하고 설탕 대신 자연 과일로 단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은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며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도 전반적인 건강과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해로운 음식은 제한한다면 21일 다리 젊어짐 프로그램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영향입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은 다리 건강을 포함한 전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염증 수준을 높입니다. 이는 다리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건강한 식습관을 방해하고 운동 동기를 감소시키는 등 간접적인 영향도 큽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다리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기법과 마음 챙김 방법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분 명상법과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 건강을 위한 특별한 이완 기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다리와 전신의 회복과 재생 과정을 촉진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명상과 이완 훈련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러한 마음 챙김 방법과 함께 다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들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양질의 수면은 다리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21일 다리 젊어짐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건강과 전신 활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실질적인 생리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근육 긴장을 증가시키며 전신의 염증 수준을 높입니다. 이는 다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수축은 특히 다리와 같이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의 혈액순환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다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감소하고 노폐물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 붓기와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로 만들어 다리 근육의 피로와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긴장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방해받고 이는 다시 관절과 근육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는 텔로미어 단축과도 관련이 있어 실제로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다리뿐만 아니라 전신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 기법으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분 호흡 명상입니다. 이 간단한 기법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깊고 느린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멈춘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분간 반복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다리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을 상상해 보세요. 들이마실 때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다리로 흘러들어가고, 내쉴 때 노폐물과 긴장이 빠져나가는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실제로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5분 명상은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설정하고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이 기법은 특히 다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점차 위로 올라가며 각 근육 그룹을 5-7초간 강하게 긴장시킨 후 10초에서 15초간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발가락, 발,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진행하며 양쪽 다리를 번갈아 수행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명확히 느끼는 것입니다. 긴장시킬 때는 최대한 강하게, 이완시킬 때는 완전히 힘을 빼고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며 내쉴 때 더욱 깊은 이완을 경험해 봅니다. 이 방법은 잠들기 전에 실천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밤,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 활동과 마음 챙김을 결합한 것으로 다리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걸으며 모든 주의를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체중이 이동하는 느낌,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의식적으로 관찰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다시 걷는 감각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 걷기 명상은 15분에서 20분간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면 추가적인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간단히 메모합니다. 특히 다리와 관련된 감사한 일을 하나 이상 포함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불편함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어 감사하다, 또는 오늘 산책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다리에 감사하다 등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의 훈련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혈관 건강과 근육 이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 시각화 명상입니다. 이 방법은 다리의 치유와 회복을 촉진하는 강력한 마음-몸 연결 기법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다리에 의식을 집중하고 따뜻하고 밝은 빛이 다리를 감싸는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이 빛이 다리의 모든 세포, 근육, 관절, 혈관에 생명력과 치유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특히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 더 오래 집중하며 그 부위가 부드럽게 이완되고 치유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약 10분간 이 시각화를 유지하며 마지막에는 전신이 활력과 건강으로 가득 차는 느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시각화 명상은 실제로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과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이나 낮잠 전에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 상당 부분은 디지털 기기와 지속적인 연결성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최소 한두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이 시간 동안 자연 속을 걷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목욕을 즐기는 등 자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1시간은 블루라이트와 디지털 자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리의 회복과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입니다. 자연 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다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 2회에서 3회, 30분 정도 공원이나 숲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맨발로 잔디나 모래 위를 걷는 것은
추가적인 접지 효과와 발 근육 자극 효과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에 대한 7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정기적으로 실천한다면 다리 건강과 전신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리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면의 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으로 특히 다리의 피로 회복과 조직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과 결합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고 염증이 감소하며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또한 뇌척수의 개입, 순환이 활발해져 뇌와 신경계의 독소가 제거되고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부족하거나 질이 낮은 수면은 염증 수준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다리 근육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다리 부종, 정맥류, 하지 불안 증후군과 같은 문제는 수면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많은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위한 수면의 질 향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전 다리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에 에프솜 솔트나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완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10분 정도 담근 후 부드럽게 발과 다리를 마사지합니다. 특히 발목에서 무릎을 향해 위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맥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의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약간 높게 하여 누워 5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루틴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더 깊은 수면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수면 자세는 다리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하다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대정맥을 압박하지 않아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고관절과 척추의 정렬이 개선되어 다리 근육의 이완을 돕습니다. 특히 다리가 무겁거나 붓는 경우 발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쳐 다리를 약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취침 시간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체내 시계 리듬을 안정화시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신체의 회복 과정과 호르몬 분비를 최적화하여 다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신체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깊은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주말에도 가능한 한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다리 순환에는 너무 덥지 않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얇은 이불을 덮거나 발만 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필요하다면 아이 마스크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취침 전 음식과 음료 주의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취침 4시간에서 6시간 전부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중간에 깨는 원인이 됩니다. 취침 2~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가벼운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 또는 작은 그릭 요거트와 호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취침 전 전자기기 제한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취침 1~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독서, 스트레칭, 명상 등 이완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리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마음 챙김, 그리고 수면의 질 향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직접적인 다리 운동이나 케어 방법은 아니지만 다리 건강의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와 주간 계획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다리 건강을 관리하고 21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일상생활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다리 건강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와 주간 계획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21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인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 생활 습관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에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물 2리터 마시기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로 시작하여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통을 항상 가까이 두고 매 시간마다 작은 양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항목은 30분마다 자세 바꾸기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은 다리 혈액순환에 매우 해롭습니다. 앉아 있다면 30분마다 일어나서 잠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서 있다면 체중을 이동하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등의 작은 움직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억하기 쉽게 30N30 규칙을 활용해 보세요. 30분마다 30초씩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나 알람을 설정해 두면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올바른 신발 신기입니다.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다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날에는 쿠션이 좋고 발이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가능한 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신어야 한다면 이동 시에는 편안한 신발로 바꿔 신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다리 올리기 시간 갖기입니다. 하루 중 최소 10분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중력에 반하여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고 다리의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 TV 시청 시간에 소파에 누워 다리를 팔걸이나 쿠션 위에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건강한 간식 선택하기입니다. 다리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간식을 선택해 보세요. 항산화제가 풍부한 베리류,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 마그네슘이 풍부한 다크 초콜릿,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오후 서너 시경에 느껴지는 에너지 저하 시점에 커피나 단 음식 대신 이러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면 다리 건강과 전신 에너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5분 호흡 명상하기입니다. 하루 중 5분만 투자하여 깊은 호흡과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앞서 설명드린 호흡 명상이나 다리 시각화 명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더욱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항목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은 취침 전 다리 루틴 실천하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녁 루틴을 실천하여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고 다리의 회복을 촉진하세요. 특히 발바닥 마사지와 다리 올리기는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은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가능한 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층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는 1, 2층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항목은 다리 스트레칭 3회하기입니다. 하루 중 최소 3번, 각 1, 2분씩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 전후, 그리고 저녁 식사 후가 좋은 시간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허벅지 스트레칭,
발목 회전 등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항목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메모하고 특히 다리와 관련된 감사한 일 하나를 포함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 또는 오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힘에 감사하다 등입니다. 이는 다리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5개에서 6개 항목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일관성입니다. 다음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주간 계획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표는 21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주차는 기초 확립 주간입니다. 이 주간의 목표는 기본적인 다리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현재 상태 체크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다리를 관찰해 보세요. 붓기, 정맥의 두드러짐, 피부색 등을 체크하고 간단히 메모해 둡니다. 이는 향후 변화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앞서 소개한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시작합니다. 화요일은 수분과 영양의 날입니다. 체크리스트에 물 2리터 마시기와 건강한 간식 선택하기에 특히 집중하세요. 또한 이날은 다리 건강에 좋은 식단을 계획하고 필요한 식재료를 구비하는 날로 삼으면 좋습니다. 수요일은 움직임의 날입니다. 30분마다 자세 바꾸기와 계단 이용하기에 특히 신경 쓰고 가능하다면 20분에서 30분이 가벼운 산책을 추가해 보세요. 걸을 때는 의식적으로 발의 움직임과 다리 근육의 활동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요일은 스트레스 관리의 날입니다. 5분 호흡 명상하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총 15분간 실천해 보세요. 또한 이날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금요일은 근력 강화의 날입니다. 기본 루틴에 추가로 간단한 스쿼트 10회, 종아리 들어 올리기 20회 등 다리 근력 운동을 조금 더 강화해 보세요. 근력 운동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토요일은 순환 촉진의 날입니다. 온도, 교차요법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다리를 번갈아 담그기를 시도해보고 다리 마사지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또한 가능하다면 수영이나 자전거와 같은 순환 촉진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요일은 회복과 준비의 날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10분에서 15분간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리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또한 다음 주를 위한 계획을 간략히 세우고 일주일간의 변화와 느낌을 메모해두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2주차는 강화 주간입니다. 1주차에 형성한 기본 습관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주간입니다. 월요일은 발 건강 강화의 날입니다. 기본 루틴에 발가락 분리 운동과 발바닥 마사지를 추가하고 가능하다면 하루 중 30분은 맨발로 지내보세요. 발의 작은 근육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화요일은 관절 건강의 날입니다. 관절 영양을 위한 식품 콜라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에 특히 신경 쓰고 관절 움직임을 개선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수요일은 신경계 자극의 날입니다. 다양한 질감의 표면, 위를 맨발로 걷는 감각 훈련과 균형 잡기 연습을 추가해보세요. 또한 교차 패턴 움직임,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동작을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요일은 심화된 스트레스 관리의 날입니다. 기본 명상에 더하여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시도해보세요. 또한 이날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이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금요일은 근력과 지구력 강화의 날입니다. 스쿼트와 종아리 운동의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발가락으로 수건 끌어당기기와 같은 새로운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또한 약간 더 긴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순환과 해독의 날입니다.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특별한 마사지 기법을 시도해보고 해독을 돕는 음식, 레몬수, 녹차, 생강차 등을 더 많이 섭취해보세요. 또한 반신욕이나 족욕을 통해 전신의 순환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요일은 평가와 조정의 날입니다. 2주간의 변화를 체크하고 특히 효과적이었던 방법과 그렇지 않았던 방법을 파악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3주차 계획을 조금 더 개인화하여 조정합니다. 또한 이날은 더 깊은 이완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3주차는 통합과 습관화 주간입니다. 이 주간의 목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요소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장기적인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들을 중심으로 개인화된 루틴을 실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실천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으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3주차에는 자신의 일상과 생활 패턴에 맞게 루틴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세요. 3주차의 마지막 날에는 21일간의 여정을 돌아보고 다리의 변화와 전신 건강의 향상을 체크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습관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기록해두면 향후 건강관리에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21일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형성된 건강한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건강은 단기간의 집중 관리보다는 일상에 통합된 지속적인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리가 30년 젊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다리의 외관적 변화뿐만 아니라 전신의 활력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 향상까지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리 건강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21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건강 관리 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21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흔한 문제는 초기 근육통입니다. 새로운 운동이나 활동을 시작할 때 근육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활동량이 적었던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다리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 강도나 횟수를 일시적으로 줄이되 완전히 중단하지는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에프솜 솔트를 넣은 족욕도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통증이 완화되지 않거나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시적인 부종 증가입니다. 처음 순환 개선 운동이나 마사지를 시작하면 오히려 일시적으로 부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체되어 있던 체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럴 때는 다리 올리기를 더 자주 실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 신체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신욕이나 족욕도 도움이 됩니다. 대개 3일에서 5일 내에 상황이 개선되지만 부종이 심하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간 부족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루틴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다리 건강은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도 일상 활동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TV 시청 중 다리 운동하기, 전화 통화 중 발가락 운동하기,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루틴을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동기 부족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시적인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성취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실천 여부를 캘린더에 표시하거나 주별로 자신의 상태와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또한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서로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개인별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의 신체는 다르며 같은 방법을 실천하더라도 결과와 반응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건강 상태, 유전적 요인, 이전 활동 수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상태와 진행 속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개인의 작은 변화와 개선에 초점을 맞추세요.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개인 맞춤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기존 건강 문제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기존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일부 운동이나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한 후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기존 건강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히 조정된 활동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다면 수중 운동이나 부드러운 요가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계절적 요인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리 건강 관리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열로 인한 부종이 증가할 수 있고 겨울에는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샤워, 다리 올리기, 충분한 수분 섭취에 더 신경 쓰고 겨울에는 따뜻한 양말 착용, 실내 운동, 따뜻한 족욕 등을 더 자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맞는 식단 조정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여행이나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행, 출장, 휴가 등 일상 루틴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다리 건강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핵심 습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장시간 비행 중에는 이 시간마다 일어나 걷기, 호텔 방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충분한 물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복잡한 루틴 대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부적절한 신발입니다. 잘못된 신발은 다리 건강 관리의 모든 노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 편안하지 않거나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신발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 유형과 걸음걸이에 맞는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고 오래되거나 다른 신발은 교체하세요. 다양한 활동에 맞는 여러 종류의 신발을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깔창이나 교정구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문제는 급한 결과 기대입니다. 다리 건강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문제는 개선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와 개선에 주목하고 그것을 기념하세요. 다리 건강은 마라톤과 같아서 빠른 속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다리 건강의 중요성과 개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리 근육 강화, 관절 관리, 발 건강, 혈액순환 개선, 신경계 기능 향상,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일상에 통합하는 방법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방법들이 여러분의 다리를 30년 젊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전신의 건강과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리가 감옥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리 건강은 단순히 이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 독립성의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다리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지금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미래의 여러분에게 돌아올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미덕 채널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팁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다리로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